제17장 크나큰 두려움과 더 큰 용기. 모모는 옛 원형극장으로 돌아가기가 겁이 났다. 자정에 만나자던 회색신사는 분명 그곳으로 올 터였다. 그곳에서 회색신사와 단둘이 만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오싹 소름이 끼쳤다. 아니, 다신 만나지 않겠어. 그곳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절대로. 어떤 제안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자기와 친구들을 위해 정말 좋은 제안일 리 없음은 너무도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디 숨어야 눈에 띄지 않을까? 군중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물론 모모는 아무도 자기와 회색 신사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겪었다. 하지만 정말 무슨 짓을 할 경우에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치면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구해주겠지. 게다가 빽빽한 군중 속에 숨어있는 편이 찾기가 제일 어려울 거야. 모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모는 그날 남은 오후 내내 그리고 밤이 이슥하도록 가장 번화한 거리에 가장 번화한 광장에서 밀치락달치락하는 행인들의 행렬 가운데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마치 커다란 원을 그리듯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번번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모모는 2번, 3번 그 원을 돌았다. 그리고 언제나 바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내맡겼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서서히 발이 아파왔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모모는 반쯤은 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잠깐만 쉬면, 아주 잠깐만 쉬면 금방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텐데. 모모는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마침 자루며 상자들이 잔뜩 실려있는 작은 3륜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모모는 그 위로 기어올라가 포근하고 부드러운 자루에 몸을 기대고 피곤한 발을 들어 치마 속에 넣었다. 아, 정말 좋다. 모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루에 바싹 몸을 기댔다. 그리고 피곤에 못 이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다. 모모는 어지러운 꿈을 꾸었다. 배포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균형 잡는 막대 삼아 들고 까마득한 어두운 심연 위에 가로 걸린 밧줄리를 흔들흔들 걷고 있었다. 모모는 배포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가 끝이지?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가 않아. 과연 밧줄은 한없이 긴 것 같았다. 양쪽 끝은 아스라이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았다. 모모는 정말로 배포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알릴 수 없었다. 배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너무 높은 데 있었다. 그리고는 끝없이 긴 종이 뭉치를 입에서 토해내고 있는 기기가 보였다. 기기는 토해내고 또 토해냈지만 종이는 찢어지는 일도 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기기는 어느새 산더미 같은 종이더미 위에 서 있었다. 모모는 기기가 애원하는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도와주지 않으면 기기는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았다. 모모는 기기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종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은 트럼프 카드처럼 모두 납작했다. 카드마다 진짜 작은 구멍이 찍혀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카드들은 뒤죽박죽 섞여진 다음 다시 정리되고 그러고는 다시 새로운 구멍이 뚫렸다. 트럼프 카드의 아이들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또 다시 섞여지고 탁탁탁 차르르 소리를 내며 서로 포개어 떨어졌다. 멈춰! 그만해! 모모는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모모의 약한 목소리는 탁탁탁 차르르 카드 떨어지는 소리에 묻혀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모모는 퍼뜩 잠에서 깨었다. 주위가 깜깜해서 모모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정말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화물차에 앉아 있었다는 생각이 났다. 그 차가 지금 달리고 있고 엔진에서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다. 모모는 눈물로 축축한 뺨을 닦았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모모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는 벌써 한참을 달린 것 같았다. 밤이 이슥한 지금 자동차는 마치 있는 듯 보이는 구역을 지나고 있었다. 거리에는 행인이 전혀 없었고 고층 건물들은 모두 컴컴했다. 화물차는 그다지 빨리 달리지 않았다. 모모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얼결에 훌쩍 뛰어내렸다. 회색 신사들 앞에서 안전할 듯한 번화한 거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금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모모는 걸음을 멈추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는 어두운 거리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졌고 이윽고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으리라. 모모는 여태껏 제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쳤다. 그동안 내내 자기만, 자기의 쓸쓸함과 자기의 두려움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공경에 빠져 있는 건 친구들이었다. 아직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모모 자신이었다. 회색 신사들을 움직여 친구들을 풀어주도록 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그러나 적어도 시도는 해보아야 했다. 거기까지 생각한 모모는 문득 마음속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려움과 무력감이 점점 자라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확 뒤집혀 정반대의 감정으로 돌변했던 것이다. 이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모모는 용기와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이 세상 어떤 세력도 자기를 털끝만큼도 다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털끝만큼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제 모모는 회색 신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날 작정이었다. 모모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당장 옛 원형극장으로 가야겠어. 너무 늦진 않았을 거야. 아마 회색 신사는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지만 막상 행동에 옮기려니 난감하기만 했다. 모모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모모는 운을 하늘에 맡기고 달렸다.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컴컴한 거리를 모모는 달리고 또 달렸다. 맨발이어서 자기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새로운 거리로 접어들 때마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 비슷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도중에 만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비쩍 마른 더러운 개 한 마리뿐이었다. 그 개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모모가 다가가자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드디어 모모는 엄청나게 넓고 텅 빈 광장에 이르렀다. 나무나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광장이 아니라 그냥 넓기만 한 텅 빈 광장이었다. 다만 광장의 가장자리에 고층 건물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컴컴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모모는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시계탑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종소리는 여러 번 울렸다.
벌써 자정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회색 신사가 원형극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도저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회색 신사는 허탕을 치고 가버렸을 거야.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린 거야. 영원히.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모모는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모모는 어둠 속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다.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회색 신사가 그 외침을 들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모모의 착각이었다. 마지막 종소리의 여운이 가시자마자 텅 빈 커다란 광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에 희미한 불빛이 나타나더니 점차 더욱 환해졌다. 수많은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자동차들이 사방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모모가 서 있는 광장 한가운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눈부신 빛이 비치고 있어서 모모는 손으로 눈을 가려야 했다. 그들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순간 용기가 깡그리 사라졌다. 빙 둘러 포위되어 달아날 길이 없자 모모는 헐렁한 남자 우도수로 들 수 있는 대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모모는 곧 꽃들과 장엄한 음악을 생각했다. 그러자 순식간 위로가 되고 다시 기운이 났다. 자동차들은 부릉부릉 엔진 소리를 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드디어 자동차들은 범퍼를 나란히 맞대고 커다란 원 모양으로 멈춰섰다. 그 원의 중심은 모모였다. 신사들이 자동차에서 내렸다. 헤드라이트 불빛 뒤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모는 그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많은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 시선에 친절함은 담겨 있지 않았다. 모모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꼈다. 그러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모도 그리고 회색 신사들도. 이윽고 한 잿빛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 계집애가 맹랑하게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모라는 아이군요. 자, 저 낙담한 꼴을 좀 보시오. 그 말에 이어 요란한 소음이 일어났다. 여럿이 함께 웃는 웃음소리 같은 그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다른 잿빛 음성이 소리 죽여 말했다. 조심하시오. 모두들 이 꼬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잘 알 겁니다. 이 아이를 속이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모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자동차 불빛 뒤 어둠 속에서 처음에 들려왔던 음성이 말했다. 좋아요. 그럼 진실을 가지고 시도해 봅시다. 다시 오랜 침묵이 흘렀다. 모모는 회색 신사들이 진실을 발설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는 모양이었다. 모모는 수많은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헐떡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음성은 다른 방향에서 들려왔지만 마찬가지로 잿빛이었다. 그럼 툭 터놓고 말해보자, 불쌍한 꼬마야. 넌 혼자야. 친구들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 이제 내 시간을 너와 나누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꾸민 일이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지? 우리에게 반항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수많은 외로운 시간들. 그게 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너를 짓누르는 저주이고 숨통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며 너를 빠뜨려 죽일 것 같은 드넓은 바다, 까맣게 태워 죽일 듯한 쓰라린 고통일 뿐이야. 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거야. 모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었다. 음성이 말을 이었다. 언젠가 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거야.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면 1년 뒤일지 모르지. 언제라도 상관없어. 우리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언젠간 네가 내 발로 기어와 이렇게 말하리라는 걸 알고 있어.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다만 이 무거운 짐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하고 말이야. 혹시 벌써 그런 건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말만 해. 모모는 고개를 저었다. 음성이 싸늘하게 물었다.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냐? 사방에서 싸늘한 한기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모모는 이를 앙다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한 음성이 언짢은 기색으로 소리 죽여 말했다. 저엔 시간이 뭔지 알고 있는 거요. 그건 저애가 실제로 그자에게 다녀왔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음성이 마찬가지로 나지기 말하더니 다시 목청을 높여 물었다. 너 호라 박사를 아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박사의 집에 갔다 온 거냐? 모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시간의 꽃을 알겠구나. 모모는 세 번째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다시 좀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또 다른 방향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넌 친구들을 사랑하지? 안 그러니? 모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친구들을 우리 소나기에서 풀어주고 싶지? 모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모모는 웃옷을 더욱 꼭꼭 여몄다. 너무 추워서 손발이 와들와들 떨렸다. 조금만 수고를 해주면 네 친구들을 구할 수 있어. 우리는 너를 돕고 너는 우리를 돕는 거야. 정말 공평한 거랬지? 모모는 음성이 들리는 방향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라 박사를 언제 한번 직접 만나고 싶은 거란다. 알겠니? 하지만 우리는 박사가 어디 사는지 몰라.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를 박사에게 안내해 달라는 것뿐이다. 그게 전부야. 자, 잘 들어라 모모. 우리가 툭 터놓고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지? 넌 그 대신 친구들을 돌려받는 거야. 너희들은 예전처럼 다시 즐겁게 지낼 수 있어. 정말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 이제 모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입이 꽁꽁 얼어서 말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모모는 천천히 물었다. 호라 박사님한테 뭘 바라는 거죠? 음성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우리는 박사와 사귀고 싶은 거야. 싸늘한 한기가 더욱 심해졌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 모모는 입을 다물고 잠자코 기다렸다. 회색 신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마음이 불안해진 모양이었다. 음성이 말했다. 정말 널 이해할 수 없구나. 너와 네 친구들을 생각해봐. 호라 박사 걱정은 말고. 그건 그 사람 문제잖아. 박사는 스스로를 돌볼 만큼 충분히 나이를 먹었어. 게다가 박사가 현명하게 행동해서 선선히 합의해준다면 우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거야. 물론 안 그런다면 억지로 그렇게 할 방법이 있지. 모모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물었다. 뭘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대답하는 음성의 톤이 갑자기 높아지고 잔뜩 힘이 들어갔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 분, 초를 일일이 긁어 모으는 일에 신물이 났어.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을 원해. 호라는 우리에게 그걸 넘겨줘야 하는 거야. 모모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리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음성이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 목청을 높였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그들은 같은 인간이 발붙일 자리도 없을 지경으로 이 세상을 망쳐놓았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한기가 더욱 심해져 모모는 겨우 입술을 달싹일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음성이 갑자기 소리를 낮추어 사뭇 아첨하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꼬마 모모야, 걱정할 것 없어. 물론 너와 네 친구들은 빼놓고 말이니까. 너희들은 즐겁게 놀고 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지막 인간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으마. 음성이 말을 마쳤다. 하지만 바로 뒤를 이어 다른 쪽에서 다시 한 음성이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알겠지? 우리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 우리를 호라 박사에게 안내해. 모모는 말을 하려고 애썼다. 너무 추워서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모모는 몇 번이고 애쓴 끝에 드디어 말을 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어디선가에서 한 음성이 위협적인 투로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라니. 무슨 뜻이지? 넌 할 수 있잖아. 호라 박사 집에 갔다 왔으니까 길을 알 거 아냐? 모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해봤어요. 하지만 길을 아는 건 카시오페이아 뿐이에요. 카시오페이라니? 호라 박사님의 거북이에요. 그 거북은 지금 어딨지? 거의 의식을 잃은 모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거북은 나랑 같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난 거북을 잃어버렸어요.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듯한 웅성임이 주변에서 들려왔다. 즉시 비상경보를 울리시오. 거북을 찾아야 해요. 모든 거북을 샅샅이 검사하시오. 카시오페이아라는 거북을 찾아야 해요. 찾아야 해요. 찾아야 해요. 음성들의 여운이 점차 사라졌다. 주인은 곧 잠잠해졌다. 모모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모모는 엄청나게 큰 광장에 홀로 서 있었다. 광장 위로 황량하기 그지없는 텅 빈 공간에서 불어오는 듯한 한 줄기 차가운 바람, 잿빛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